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최악의 복지는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,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항공사 객실 승무원 이 복지 중 하나죠. 해외 체류 시 호텔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주제를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운 감이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는데 바로 며칠 전이죠. 에어부산 노조에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바로 승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양질의 휴식 권리 요구 보장에 대한 주제였는데요. 바로 객실 승무원의 1인 1실, 즉 해외 체류 시 이제 혼자서 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요구 사안이 담긴 민원 제기였습니다. 사실 이제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그 외적으로도 이제 이 방을 함께 쓰는 부분이 단순히 불편한 점을 넘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중립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. 우선은 현재 대한항공과 같은 FSC 항공사 그리고 해외 항공사들 주요 항공사들은 대부분 해외 체류할 때 1인 1실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국내도 이제 LCC 항공사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같이 방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제주항공이 가장 먼저 좀 진취적으로 1인 1실이라는 객실 승무원 권리이자 또 복지 보장을 위해서 좀 과감한 실행을 했었죠. 이에 대한 객실 승무원의 만족도가 사실 엄청나기도 하고요. 실제로 더 즐겁게 근무하기 때문에 서비스 더 좋아질 수 있을 뿐더러 안전 업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. 사실 예전부터 객실 승무원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해외에서 호텔에서 체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이자 복지였고 이제 이 직업이 정말 되고 싶은 동경의 이유였죠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예전에는 이제 정말 시내에 위치한 해외에서도 꽤 좋은 호텔들에 숙박을 해서 이제 정말 그 즐거운 시간, 편안한 휴식,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이 직업에 대한 애사심, 충성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점점 무언가 조금은 악화되긴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숙소의 위치가 다운타운 쪽이 아니라 굉장히 외곽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요. 그리고 시설도 점점 더 낙후된 곳으로 그리고 조금 안전한 위치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곳에 위치한 호텔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많아도 더 좋은, 더 나은 환경으로 가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FSC 항공사도 인턴할 것 없이 1인 1실로 다 바뀌게 되었고 제주항공도 굉장히 사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좀 과감하게 1인 1실 했던 것이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요. 그런 점에서는 또 이제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이 이제 제주항공 승무원을 조금은 좀 부러워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게 단순히 인권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 기숙사 생활도 이야기하고 일반 기업의 해외 출장도 이야기할 수 있고 되게 케이스가 많아요.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.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좋은 기업이니까 큰 기업이니까 복지가 좋고 작은 기업이니까 복지가 좋지 않다 라고도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사실 이 1인 1실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이게 그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이고 업무 중이잖아요. 또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하게 되는 업무 즉 서비스와 안전 업무에 있어서 아무래도 품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더 발생하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일단 문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회사에서도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부분 바로 비용일 거고요.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 같이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2인 1실을 쓰게 되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에 있어서도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수면 방해가 가장 크죠. 사람마다 수면 패턴도 다르고 코를 고는 사람도 있고요. 잠자는 시간도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하루의 어떤 일상의 업무 퀄리티를 결정짓는 이 수면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
생각합니다. 이제 미국 FAA 연구에 따르면 이제 혼자서 편안하게 수면을 했을 때 그 수면의 질이 28%에서 30% 가까이 증가하고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컨디션 상태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팩트인 거죠. 자, 그리고 뭐 인권 부분도 그렇고요. 프라이버시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사실 이거는 서로 뭐 배려를 함께 생활하니까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부분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해외 체류를 굉장히 자주 가는 승무원들이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. 뭐 옷을 갈아입는 것부터 샤워를 하는 거, 화장실을 가는 거, 밥을 먹는 거, 가족들과 통화를 하는 거, 뭐 공부를 하는 거, 불을 켜고 끄고 에어컨 온도부터 등등등 이게 매일 같은 사람들과 생활을 한다면 그래도 서로의 어떤 패턴이나 차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해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예견이 가능하잖아요. 근데 매비행 새로운 사람들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. 기숙사면 내 룸메이트는 6개월간 1년간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서로 규정도 만들고 룰도 만들고 더더욱 동등한 관계입니다. 근데 이건 사실상 승무원 문화가 좀 잘못됐다기보단 특징이기도 한데 수직적인 경우가 많아요. 친구, 동등, 프렌드십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눈치를 보고 눈치를 주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언론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이 레이오버에서 같이 방을 쓰면서 나는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. 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따돌림, 시니어리티, 주니어리티, 심지어 폭행 사건이 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일단 이 마음속에 있는 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서 터지기도 하고요. 이런 부분들이 비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고객을 응대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감염병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죠.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이제 업무를 할 때 컨디션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같이 생활하면 막혀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 내가 갖고 있는 이 감기와 같은 전염이 가능한 병이 있다면 사실 공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전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컨디션이 저하가 되면 비상 상황에 있어서 그 응대,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아이카오라는 기관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 객실 승무원들의 수면이 3시간 미만일 때는 비상 대처 능력이 40% 이상 저하된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있고요. 그리고 아이카오, 아이아타, 국토교통부 이 모든 곳의 매뉴얼은 충분한 개인 휴식은 즉 안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CCTV가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. 뭐 도난 사고부터 해서 뭐 정말 경찰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뭐 뉴스에서도 지금 보도가 되었지만 이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. 어려움에 대한 뭐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 뭐 정말 흔한 일일 거고요. 선배랑 방을 같이 쓰니까 뭐 화장이랑 이런 준비도 로비 화장실에서 하고 밥도 밖에서 먹고 오고 그러니까 즉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사실 이제 객실 승무원이 해외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. 동남아 경우 짧게는 12시간, 24시간, 그리고 뭐 길어도 36시간, 48시간. 장거리 비행에서는 보통 뭐 24시간 최저, 뭐 48시간, 뭐 등등등 스케줄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온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보장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직 승무원들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비행에서도 긴장을 하지만 사실 1대1로 방을 쓸 때 더 많이 긴장을 한다고 해요. 왜냐면 뭐 공적인 자리니까 뭐 서로 조심조심하지만 배려하면 되지만 일 열심히 하면 되지만 1대1로 같이 방에 있게 될 때는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파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거죠. 그러면 1인 1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제주항공에서는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한 것 같아요. 뭐 병가도 당연히 줄었고요. 고객 서비스 점수도 이제 뭐 10점 만점을 했을 때 1.5점이 올랐다고 합니다. 그리고 기내 판매율도 올랐고요. 물론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짜집기로 인한 수치 데이터 증명 증빙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일리는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공감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. 승무원들이 단순히 편하게 휴식하고 편하게 여행하려고 1인 1실을 요구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외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방을 혼자 쓰면 뭐 늦은 새벽까지 뭐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도 되고 가족을 데리고 와도 되고 이성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되고 등등
물론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계속 해외에 나가다 보면 그럴 횟수,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. 처음엔 그럴 수 있죠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돌아가는 그 인바운드 비행이 힘들고 몸이 천근만근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합니다. 정말로 필요해요. 사실 저는 이제 여승무원들의 고충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. 왜냐면 아시아나항공에 제가 다닐 때는 남승무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제가 남자라서 방을 누군가와 같이 썼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. 아예 없어요. 타 항공사에서는 남승무원이 2명이면 같이 쓰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 횟수가 일단 여승무원보다 훨씬 더 적고요. 그리고 또 뭐 군 생활을 대부분 경험해봤으니까 개의치 않아요. 뭐 여자로서 더 예민하다 이런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. 남승무원은 일단 경험이 적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 민감도가 높지 않아요. 그냥 뭐 같이 화장실 쓰고 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안 되는 성별인데 일단 여승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결국에는 비용이 문제예요. 방을 이제 각 방을 주게 되면 LCC 항공사 기준으로 4명이 가면 방이 3개가 나오고 5명이 가도 방이 3개가 나오는 곳이 많더라고요. 그러면 방이 하나나 2개 정도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이 뭐 80불에서 140, 150, 16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물론 큰 돈이에요. 이게 하루에 방이 1개가 아니라 수십 개일 거고 그리고 이게 1년으로 환산되면 몇 억에 달하는 비용입니다. 근데 이걸 일단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물론 회사가 자본력이 충분하고 매출도 좋다면 팍팍 이렇게 좀 투자해주면 좋겠지만 뭐 사실 여건이 그렇지 않은데 무작정 해달라 이것도 어렵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현실적인 걸 고민해보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은 좀 조심스러운 방법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일단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의 품질, 유무형의 것들, 안전에 대한 신뢰도 유무형의 것들 그런 것들 조금 높여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그리고 티켓 가격이나 뭐 기내 식음료 혹은 뭐 위탁 수화물의 어떤 가격들 부가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을 조금 인상해 보는 거죠. 그게 막 5,000원, 만원 이런 게 아니라 1,000원, 500원, 뭐 300원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이 상쇄되기도 하고 어쩌면은 그 비용이 충분히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들에게 단순히 돈을 올리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이유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도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ESG 경영처럼 객실 승무원의 서비스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휴식을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우리는 더 높은 서비스와 안전을 보장받는다 뭐 이런 슬로건도 뭐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객실 승무원이 실수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요. 피곤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뭐 도어 오픈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실제로 이 승무원들이 실수해서 뭐 문이 열림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뭐 막 외부로 보도가 안 될 뿐이죠. 물론 그것도 피곤함 때문에 생겼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고가 나는 순간 일단 몇 억입니다. 그래서 그런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 예방할 수 있다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회사도 만약에 이제 1인 1실을 보장을 했어요. 그러면 주기만 해서는 안 되죠. 이 승무원들도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. 그래서 뭐 개인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불만을 받는다.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. 그럼 정말 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냥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물론 편하기도 하지만 서비스의 품질 높아지고 승객들의 비상탈출 평균 22초가 빨라진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. 돈 아깝다. 승무원에게 그런 호텔방 주는 게 비용이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큰 사고가 작은 사고가 한번 났을 때 그 비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. 뭐 후배 교육, 뭐 서로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협력 관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뭐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라도 선후배 관계 확실히 잡힐 수 있고 업무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 많죠. 브리핑실에서 뭐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갑자기 바꾸는 건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. 점진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정말 이 스테이 시간이 짧고 정말 이 피로 회복 이게 정말 절실한 노선들이 있을 거거든요. 특히 힘든 비행 노선들 그런 노선들부터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또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같이 방을 쓴다는 게 문제예요. 처음 만난 사람, 좀 불편한 사람, 선후배 관계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등등. 그래서 뭐 남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방을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거든요. 친한 사람들끼리 뭐 여승무원들도 동기끼리 정말 친한 선후배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또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제도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승무원이 잘 지내야 또
내 가족, 모든 승객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뭐 슬로건도 한번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. 왜냐면 결국에는 비상 상황, 사고가 났을 때 항공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운항 조종사 분들이지만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승객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객실 승무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 사고 같은 게 나지 않을 땐 승무원이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고 밥 주고 물 주고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건 부가적인 업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고 났을 때 모든 여러분들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업을 했고 또 이러한 친구들이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겠지만 여행을 참 많이 가본 저의 입장으로서 고객의 입장으로서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많을 것 같습니다. 이 1인 1실은 객실 승무원들의 호화로움을 위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치가 아니라 승객과 항공사를 지키는 전인 고객 만족, 서비스 만족, 그리고 안전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확실한 정답은 당연히 아니고요.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찌되었던 고객들도 더 합리적으로 여행을 가고 고객들도 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고 서비스도 더 좋게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직업을 하고 있는 항공산업 그리고 객실 승무원 이 모든 임직원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면 더 이 항공산업의 미래 여행산업이 밝지 않을까요?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